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별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기회가 존재를 하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요즘에 스타트업에 우수인재들이 몰리는 이유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좀 유망한 회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알짜 회사들, 강소기업들, 스타트업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주식 투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NC소프트가 10년 전에는 굉장히 주가가 좀 지금보다 낮았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뭐 거의 100만 원 가까이도 찍었었고,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중소기업이 나중에 10년 뒤에 잘 될지 5년 뒤에 잘 될지 이걸 알면 저는 그 회사 주식을 당장 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별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기회가 존재를 하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요즘에 스타트업에 우수인재들이 몰리는 이유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스타트업이 굉장히 성공했을 때는, 성장했을 때는 그에 따른 약간 기회들이 구성원들에게 많이 제공이 됩니다. 보상적인 측면으로는 약간 스탁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른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이나 약간 유망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도전에 가깝겠죠. 이런 도전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큰 과실을, 열매를 좀 찾기 위한 도전을 좀 해보지 않을까, 그런 도전도 좀 값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이 오히려 더 경력직을 선호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이제 저도 이제 스타트업에서 인사팀장을 잠깐 했었는데 뭐 지금도 뭐 스타트업에 가깝죠. 외국계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일당백을 해야 돼요. 인원을 한정적으로 뽑고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헤드카운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 말인즉슨 뭐 회사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야근이 필요하면 야근도 좀 많이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인사 같은 경우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뭐 채용 담당자 따로, 교육 담당자 따로 있겠지만, 스타트업은 인사 담당자가 보통 이제 뭐 보상을 빼고 다 한다든지 아니면 보상하고 평가하고 다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듀얼, 뭐 트리플 약간 이런 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가 빡세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이제 경험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들도 최근에 이제 뭐 다른 기업들 채용하는 걸 많이 유심 보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제 신입들도 종종 채용하는 걸 봐서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신입을 배척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과 스타트업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대기업과 스타트업에 맞는 인재 유형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사람은 뭐 대기업을 가라, 어떤 사람은 스타트업을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 대기업하고 스타트업의 이제 차이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부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할 때 써먹었던 약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비정형화된 약간 unstructured된 상황에서 잘 극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안에서 기준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사실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약간 제가 인사 담당자로서 스타트업에 이제 처음 인사팀장을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인사 시스템이 없어갖고 인원 명부를 엑셀로 관리하고 막 이랬었어요. 사실 보통 회사들은 입퇴사가 일어나면 그걸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고 이제 유연하게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맞는지, 누가 하나 엑셀 버전을 잘못 관리하면 이게 싹 날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잘못된 데이터가 언제 이게 바뀌었는지도 알 수 없는, 되게 찾기도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게 약간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진짜 그 제대로 된 잘 갖춰지는 회사에서 오퍼레이션을 좀 잘 굴릴 수 있다, 업무 고도화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좋게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대기업이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서도 처음부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도 스크래치부터 긁으면서 약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스타트업이 맞겠죠. 이어서 그 사연을 하나 읽겠습니다. 대기업 면접에서 여러 번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월급은 적지만 나름 유망한 중소기업에 가서 배우는 것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주위에선 조금만 더 하지 왜 그러냐, 중소기업 절대 가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주위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저도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유망한 회사인지 확실히 알아봐서 확신을 갖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님만의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이유로 입사 지원 혹은 이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스타트업도 많이 뭐 지원도 해보고 실제 들어와서 경험도 해봤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약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조금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 것 같아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의 차등은 저도 두지 말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의 주변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유는 조금은 상황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약간 대기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규모나 성장이나 이런 거 정해져 있는데 비즈니스가 원래 작은 중소기업 이런 데를 지원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상황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런 회사는 스타트업은 아니거든요. 스타트업의
기업에 가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박을 위한 짧은 시간 동안 빡세게 일하고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고, 사실 이렇게 이미 기업의 비즈니스와 사이즈가 정해진 그런 회사에서 단순히 오퍼레이션 하면서 연매출 예를 들어 200억, 300억을 계속 돌린다든지 이런 거는 중소기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이 회사가 갑자기 새로운 신사업을 개발해서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새로운 신사업을 뭐 도입을 해서 뻥튀기 되는 성장이 있을 확률은 크게 없습니다. 보통 안정적으로 이 사업만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돌리려는 그런 중소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사연을 올린 사람의 지인들이 만류하는 것처럼 성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한 2, 3년 지나고 나서 그때 좀 더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갈 걸이라는 생각이 좀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블라인드나 자플래닛 이런 리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평점을 보고 취준생들이 믿고 거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5 미만 걸러라 뭐 이런 평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인사 담당자로서 자플래닛과 이제 블라인드 올라오는 평점을 그렇게 신뢰하거나 약간 그걸 뭐 맹신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보통 퇴사한 사람들이 거기다 그 글을 쓰거든요. 이제 현직자도 많이 쓰긴 하지만 거의 제가 뭐 장담하건데 8, 90% 이상은 퇴직자들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을 하면서 새로운 기업의 리뷰를 보기 위해서 그걸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의 진짜 속사정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안 좋은 리뷰가 많다라고 하면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겠죠. 진짜 이 회사가 문제가 있나? 이 회사에 빌런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 회사를 걸러야 되겠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한두 개 정도 되게 안 좋은 약간 악플들이 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 회사는 진짜 최악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바로는 항상 회사에는 투덜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투덜이들이 나가서 2명 정도 나가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리뷰를 썼다라고 하는데 그게 마침 이 회사의 현 주소인 마냥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오역할 수 있겠죠. 음식 배달 서비스도 저도 좋은 얘기는 잘 안 쓰게 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남기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랑 맥락이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에 리뷰 약속 이런 거 있는데 안 쓰시나요? 그래서 그 뒤로는 쓰는. 그거 무조건 쓰셔야 되는데. 이건 잘라야겠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리뷰 약속은 꼭 써야죠. 네, 그럼요. 그렇죠? 네. 받은 게 있는데. 받은 게 있으니까 써야 받은 게 됩니다. 써야죠. 저는 꼭 쓰고 있습니다. 별점 5개. 그럼요. 네.